며느리야, 정말 내가 가져간 게 아니니? 30년 전 내가 며느리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72세 이영자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서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아들 내외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핑계는 늘 똑같았죠. 바쁘다고, 아이들 학원 가야 한다고, 회사 일이 밀렸다고. 30년 전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감자를 깎으며 칼질을 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쑤시고 허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차례상은 차려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남편께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에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양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싱크대 위 작은 액자 속 손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도윤이 명절 때마다 뛰어놀던 그 작은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는데 나는 그 자라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밀어낸 것이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그 아이의 엄마를 밀어낸 것이니까요. 3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시집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나는 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고이 모셔두었던 금반지가 사라진 것을요. 그 반지는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새 돈짜리 금반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반지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를 견딘 증표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나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 장롱, 부엌 구석구석. 하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안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며느리의 손에 새로 낀 은반지가 보였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내 금반지 못 봤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금반지요? 무슨 금반지요? 서랍에 있던 금반지 말이야. 새 돈짜리. 저는 본 적 없는데요.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 의심이 커질수록 며느리의 모든 반응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못 봤니? 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가 사라진 건 며느리가 혼자 집에 있던 그 주말이었으니까요. 내 딸 정숙이가 잠깐 들렀다 갔지만 정숙이가 내 방에 들어갈 리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가져간 거 아니니? 어머니는 화내지 않을게. 그냥 솔직하게 말만 해줘.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가져갔어요.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피했고 나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명절 때만 거치레로 만났고 그마저도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며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혼자 상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님, 영감 죄송합니다. 올해도 아이들이 못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꺼내 도윤이의 SNS를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방법으로 겨우 찾아낸 손주의 계정. 거기에는 친구들과 웃고 있는 도윤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도윤이. 화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민수네 집.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올해는 할머니 댁 안 가요? 큰아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안 가도 돼. 할머니도 바쁘실 거야.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30년간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혼자 계실 텐데. 도윤아, 신경 쓰지 마. 어른들 일이야. 남편 민수가 끼어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것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자꾸만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무릎에 앉혀 동화책을 읽어주던 기억,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던 기억. 다 내 잘못이지 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가져간 게 맞잖아. 그것만큼은 확실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수진이가 가져간 걸까?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이 이 밤만큼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명절 밤의 달은 유난히 밝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엄마, 이번에는 꼭 할머니 댁에 가야 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박수진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냥 우리끼리 보내면 되는데. 하지만 큰아들 도윤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무시했지만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가야 해요. 거실에서 도윤이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지는 송편을 빚던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전에 말했잖니. 어른들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에요? 할머니는 엄마 시어머니고 우리 할머니잖아요. 그래도 말끝을 흐리는 수진의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도윤이 말도 일리가 있어. 올해는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수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때 일 알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고 어머니는 더 늙으셨잖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도 외로우실 것 같아요. 혼자 명절을 보내시는 거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워요. 수지는 아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모르는 그저 할머니가 보고 싶은 손주의 눈빛.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지. 수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하지만 오래 있지는 말자. 오후 3시 방문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명절인데 누가 오겠냐 싶어 차례상만 차리고 멍하니 앉아있던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년 만입니까? 명절에 아들 내외가 집에 온 게. 어서 와라.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금반지를 훔쳐간 며느리. 끝까지 시치미를 뗐던 며느리. 수진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자신을 도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도윤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도윤이가 밝게 인사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영자는 손주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많이 컸네. 대학생이 됐다며? 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자는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던 손주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테이블에 차렸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수가 억지로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뭐 그럭저럭 살아. 짧은 대답. 영자의 시선은 자꾸만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가 분위기를 살리려 애썼지만 어른들 사이의 냉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영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손 좀 봐도 되겠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손에 반지 꼈는지 보고 싶어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지만 영자는 며느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은 어떤 반지를 하고 다니는지.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수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던졌던 의심의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만 끼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어머니. 저는 금반지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수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안 좋아해? 그럼 그때 내 금반지는 왜 없어진 거냐? 마침내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말.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제 대답은 똑같아요.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그날 집에 있던 건 너뿐이었어.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간 참았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반지를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서 드리려고 했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요셔서 혹시 못 봤니? 하고 물어보시면서 그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훔친 것처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미 저를 의심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았으니까. 그럼 그 반지는 어디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저도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어쩌면 청소하다가 실수로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모르겠어요. 두 여자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수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할머니 앞에서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30년 동안 억울했어요. 당신 아들 앞에서도 당신 손주들 앞에서도 저는 도둑 취급을 받았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지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온 반지였어. 시어머니한테 받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소중했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30년이나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다고 없던 일이 되나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도둑으로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어머니 눈빛이 무서웠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녁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 하지만. 가자고.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래. 영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눈물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차 안 수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반지 때문이에요? 수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응. 30년 전 할머니 금반지가 없어졌어.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셨어. 그런데 엄마는 안 가져가신 거죠? 당연하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반지를 발견했어.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그래서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의심하시는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야, 도윤아. 30년 동안 엄마는 도둑 취급받으며 살았어.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그 반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엄마가 청소하다 버린 걸까? 아니면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집에 누가 또 있었을까? 그날 밤 도윤은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알기 위해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그날 할머니 집에 누가 있었을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30년 묵은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각거렸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소리치던 그 얼굴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서랍장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시집왔던 날의 사진.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수진이. 그때는 참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정말 순한 애였는데.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민수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신혼여행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반지가 없어진 걸 발견했을 때의 그 충격. 서랍을 뒤지고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던 반지. 그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그 아이 손에 낀 새 은반지가 보였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했어. 새 반지를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 분명 내 금반지를 팔아서 산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반지를 발견했다고. 침대 밑에서 주웠다고. 침대 밑? 영자는 벌떡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침대를 옮긴 적이 없어.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가져와 비춰봤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벽 근처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더 깊숙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나이 든 몸이라 힘들었지만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끝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둥근 것. 이게 꺼내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작은 금속 골이었습니다.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귀걸이였습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귀걸이.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어. 침대 밑에 물건이 떨어져 있었어. 그렇다면 반지도
정말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던 걸까? 그럼 수진이가 정말 주었다는 거네. 그리고 나한테 주려고 했다는 거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의심했어. 도둑으로 몰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같은 시각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민수가 침실에서 나와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왜 앉아? 새벽 2시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당신은 늘 그랬어요.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수진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이에요, 여보. 30년 동안 저는 도둑으로 살았어요. 당신 어머니뿐 아니라 당신한테도요. 나는 널 의심한 적 없어. 거짓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의심했어요. 그날 제 눈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주지 못했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은반지 기억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당신이 결혼 1주년 때 사준 거였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였으니까. 수진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의심하셨어요. 새 반지를 살 돈이 어디 있냐고. 금반지를 팔아서 샀냐고. 전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도둑으로 살겠구나.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30년을. 어머니를 피하고 명절을 피하고 이 가족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수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가요. 민수는 아내의 단호한 표정을 봤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의 방.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반지는 어디로 간 걸까? 엄마 말로는 침대 밑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드리기 전에 없어졌다고. 그럼 누가 가져간 걸까? 아니면 정말 엄마가 청소하다 실수로 버린 걸까? 도윤은 메모장을 꺼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 누가 또 있었을까? 도윤은 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아빠. 응? 안 자고 뭐해? 도윤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30년 전 그날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랑 할머니 사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회사에 있었어. 주말인데도 야근을 했거든. 집에 왔을 때는 이미 할머니랑 엄마가 싸운 뒤였어. 그날 집에 누가 있었어요? 할머니랑 엄마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모가 잠깐 들렀다 갔다더라. 아빠 누나.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모요? 정숙 고모요? 응. 그때 고모가 할머니 댁에 잠깐 들렀다가 간 거로 알고 있어. 고모는 지금 어디 계세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고모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병으로. 간암이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어. 남편이 도박을 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고모가 그 빚을 다 갚으려고 일만 했지. 결국 몸이 망가져서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말씀하셨어. 민수야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 가족한테 짐만 되었다고.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모 유품 같은 거 남은 게 없어요? 할머니 집 창고에 몇 개 있을 거야. 고모 짐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그냥 보관하신 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창고를 뒤져봐야겠어. 혹시 모르잖아. 그 반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다. 어제 일 생각하다 밤새 잠을 못 잤구나. 할머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한 번만 만나주겠니?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혼자 앉아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오후 도윤은 부모님 몰래 혼자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도윤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어떡해. 할머니 뵈러 왔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왔니? 엄마는? 엄마는 집에 계세요. 제가 혼자 왔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할머니, 창고 좀 봐도 될까요? 창고.
왜? 뭐 좀 찾아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근데 먼지가 많으니 조심해라. 도윤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집 뒤편 작은 창고였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옛날 옷, 그릇, 책들. 구석에 유난히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사진,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고모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날짜. 바로 그날.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금반지 새돈 팔음. 도박 비닐부 갚음. 수진이한테 미안하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고모가 가져간 거였어.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모가 가져간 거였어. 도윤은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모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면 다른 것도 남겼을지 모릅니다. 상자 맨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펼쳤습니다. 고모의 필체였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손이 떨려서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진다. 엄마 정말 미안해. 금반지 가져간 거 나야. 30년 전 그날 엄마 집에 들렀을 때 몰래 가져갔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때 내 상황을 알아줬으면 해. 남편이 도박으로 3천만 원 빚을 졌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나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엄마도 나 어렵게 사는 거 알았으니까. 그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 반지를 봤을 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다음 날 금은방에 가서 팔아서 빚의 일부를 갚았어. 그런데 며칠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반지가 없어졌다고 혹시 내가 봤냐고. 나는 못 봤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수진이가 의심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 엄마,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수진이한테 누명을 씌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여러 번 고백하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이제 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가난 말기. 6개월 남았대.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수진이한테 용서를 빌어줘. 내가 훔친 거라고 말해줘. 30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진 게 평생 가슴 아팠어. 엄마한테도 미안해. 엄마의 소중한 반지를 훔친 것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갈라놓은 것도. 부디 이 편지를 읽고 수진이를 용서해줘.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전해줘.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 딸 정숙. 도유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가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았구나.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하게 내버려 둔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고모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도유는 편지와 가계부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찾았니? 찾은 거 있어? 도윤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 고모가 남긴 편지예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유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읽으세요. 할머니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무릎에 떨어뜨렸습니다. 정수기가 가져간 거였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이 내 반지를 훔쳐갔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출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네. 도윤이 할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어. 내 딸이 범인이었는데.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줄래? 할머니가 사과하고 싶다고. 할머니가 직접 전화하시는 게 어때요? 엄마가 받을까?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엄마도 이 편지를 봐야 해요. 그날 오후 수지는 핸드폰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전화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줄 수 있겠니? 꼭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1시간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남편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와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할머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이게 뭐예요? 그냥 읽어봐. 수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계속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지는 편지를 무릎에 떨어뜨렸습니다. 고모가 가져간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이 가져갔어. 도박 빚 때문에. 수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 맞죠? 그래,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30년 동안 너를 도둑으로 몰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은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알아, 수진아.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시니까.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래, 당연하지.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내요. 도윤이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수진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찾아줘서.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냉기가 아닌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잖니. 먹어봐. 수진은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할머니가 일어나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계속 사과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어머니도 고모가 그럴 줄 모르셨잖아요. 수진이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고모도 그렇게 편지를 남길 정도로 힘드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어. 남편 도박 빚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그리고 고모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자주 올 수 있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요. 그래. 천천히.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다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마음이 편해? 응, 조금. 나도 미안해. 그때 제대로 못 지켜줘서.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뒷좌석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저렇게 대해주셔서. 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어른이 됐나 봐. 차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 속 딸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너는 그렇게 힘들었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을 비췄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딸 정수기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정수기의 행복한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도박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거였구나.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정수기가 자주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영자는 몇 번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수기가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 200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급하게 필요해서 제발. 하지만 영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며 근근히 살던 때였으니까요. 미안해, 정수가.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정수기는 그날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후로 정수기는 나한테 돈 얘기를 안 했어.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반지를 가져간 거구나. 엄마한테 부탁할 수 없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엄마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훔쳐가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엄마 반지를.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정수기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기일 때만 왔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가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찾아줘서 편지 봤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엄마는 도와주지도 못했어. 영자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엄마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훔쳐갔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수진이가 30년 동안 고생했어. 영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받은 소중한 반지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정수기도 절박했겠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남편은 도박만 하고. 영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잠깐 들르려고요. 반찬 좀 만들어서 드리려고. 영자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 와도 돼. 언제 올 거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할까요? 오후 3시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반찬 여러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이걸 다 언제 만들었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수지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잘 먹고 있어.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은 주무셨어요? 아니, 잠을 못 잤어. 저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마음이 복잡해. 내 딸이 내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생각이 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박하는 남편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그 와중에 도움도 못 받고.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모도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수진아, 그건 변명이 안 돼. 훔친 건 훔친 거잖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 누명을 씌운 거. 영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일 용서가 안 돼. 내 딸이 네 인생을 망쳐놓은 거잖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수기를 용서할 수 있겠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고모가 힘드셨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제 30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도둑으로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시댁 식구들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알아, 수진아. 남편도 저를 제대로 못 믿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고모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용서 안 해도 돼. 어머니,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30년 동안 고생한 게 내 딸 때문이니까. 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나를 조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의심했어. 증거도 없이. 그게 내 잘못이야.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걸 용서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알아.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조금씩.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정말 고마워, 수진아.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가, 너는 어땠을까? 죽기 전에 편지를 남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영자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용서를 빌어줘. 용서라.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야 하나? 딸이니까? 아니면 수진이를 위해서 용서하지 말아야 하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수가, 넌 지금 어디에 있니? 편하게 쉬고 있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모르겠어. 너를 용서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나들이 가요. 도윤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나들이? 네,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계시면 안 되죠.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맛있다, 수진아. 내 손맛이 참 좋아. 감사해요, 어머니. 도윤이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나들이 오니까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이야.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예전에 저랑 민수 씨랑 데이트했던 곳이에요. 그래? 네, 결혼하기 전에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영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땐 참 좋았을 텐데. 그럼요. 그때는 어머니랑도 사이가 좋았죠. 순간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금방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아질 거야. 우리 같이 노력하자. 도윤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영자는 묘지 앞을 지나쳤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원망.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어머니 댁을 찾아왔고, 영자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호입니다. 정숙이 남편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남편. 20년 전 정숙이가 죽고 난 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완전히 늙어버린 정호였습니다. 장모님, 들어와. 영자는 불안했습니다. 사위 정호가 왜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옷에 구겨진 얼굴. 술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 정숙이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편지 얘기 들었어요. 도윤이가 찾았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민수한테 들었어요. 연락해서 돈 좀 빌리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숙이가 그런 짓을 해서.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박을 안 했으면 정숙이가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장모님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뭔데? 정숙이는 정말 마지막까지 장모님을 생각했어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죽기 전에 저한테도 편지를 남겼어요. 장모님한테 꼭 사과하라고.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장모님 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정호가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호를 보니 정수기가 떠올랐습니다.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있지 말고. 정수기도 힘들었겠지. 자네 같은 남편 만나서. 말은 차갑게 나왔지만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정호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반지를 판 돈 전부 제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에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15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수진이 시집 올 때 정수기가 축의금으로 줬어요. 뭐?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금은방에서 반지를 팔고 그중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수진이 시집 오는 날 줬어요. 그럼 정수기가 수진이한테 돈을 준 거야? 네. 정수기가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수진이가 오해받을 텐데 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정수기는 반지를 훔쳐놓고도 수진이를 생각한 거야?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어요. 죽기 전까지도 수진이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장모님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영자는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자네도 힘들었겠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호가 돌아간 뒤 영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올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정호가 한 말을 전부 전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가 저한테 축의금을 주셨다고요? 그래. 반지 판 돈 중에서. 수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오던 날, 정수기가 와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거 조금밖에 안 되는데 받아. 시집살이 힘들 텐데 용돈으로 써. 그때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시누이가 축의금을 준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님 반지를 판 돈이었어. 수지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고모는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였네요. 그래. 정수기도 양심이 있었나 봐.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그래도 훔친 건 훔친 거야. 정수기가 잘못한 거지. 네.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는 이제 더 헷갈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영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도윤도 왔습니다. 영자는 정호가 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엄마한테 축의금을 준 거였어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반지 판 돈의 일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도 참 복잡한 사람이셨네요. 그래.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은 있었나 봐.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고모도 정말 힘드셨던 거겠죠. 도둑질을 해야 할 만큼 절박했고, 그래서 엄마 반지를 가져갔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숙이를 용서할 수 있겠니?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고모도 사람이었다는 건 알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실수도 하는 사람.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모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당한 고통은 변하지 않으니까. 고마워, 도윤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도윤이 말이 맞아. 넌 용서 안 해도 돼. 어머니. 대신 나는 딸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채로. 장모님, 돈 좀 빌려주세요. 술 취했어? 돌아가. 제발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정호가 현관문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마침 수진이 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수진이 정말 미안해. 정호가 수진에게 바닥에 절을 했습니다. 내가 정숙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다 내 잘못이야.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안해, 수진아. 내 인생을 망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영자가 나섰습니다. 그만해. 돌아가. 장모님, 제발 돈 좀. 안 돼. 자네한테 줄 돈 없어. 영자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호가 버티고 섰습니다. 장모님. 그때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매형, 이러지 마세요. 민수야. 민수가 정호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매형, 술 깨고 다시 이야기해요. 민수야, 나 정말 힘들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알았어요. 일단 가세요. 정호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영자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형이 지금 정말 힘든가 봐요. 그래도 술 먹고 찾아오는 건 아니지.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영부도 불쌍해요. 뭐? 고모가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빚도 있고 술도 늘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파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구나.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걱정하다니.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초라하고 늙고 술 취한 남자. 정수가 내 남편이 저렇게 됐어. 너는 알고 있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무너질 뻔했어. 수진이를 의심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하지만 다행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됐습니다. 정수가 너도 힘들었구나. 저런 남편 때문에.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하지만 이해는 조금씩 하게 될 것 같아. 정호의 방문 이후 영자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같이 정숙이 묘지에 가지 않을래?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랑 같이요? 응. 혼자 가기는 조금 무섭고, 너랑 같이 가면 좋겠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오후에 갈까요? 오후 2시 두 여자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운전을 했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정숙이를 용서할 수 있겠니?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해.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고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해? 네. 고모도 힘들었을 거예요. 도박하는 남편 때문에. 그래서 절박했던 거죠.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참 착하구나, 수진아. 아니에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차는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의 묘 앞. 영자와 수진이 나란히 섰습니다. 영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엄마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편지 받았어. 늦었지만 받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박하는 남편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하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영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반지를 가져간 거구나. 어쩔 수 없었던 거지. 한참을 울던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가 엄마는 너를 용서할게. 너도 힘들었고 절박했고 방법이 없었던 거니까.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축의금 준 것도 알아. 내가 양심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 영자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한마디 해줄래?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저 수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고모 때문에 힘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둑으로 살았고 시댁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힘드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고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수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두 여자는 함께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정수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수진아, 미안해.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평온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 네, 어머니. 조금요. 나도 그래. 가슴에 쌓였던 게 조금 풀린 것 같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도 반찬 자주 갖다 드릴게요.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언제까지고 미안할 거야. 어머니. 대신 앞으로는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약속해.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좋은 며느리 할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집은 이제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진이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고 도윤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도윤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손주.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가득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내가 국은 끓여놨어. 민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그래, 아들. 오느라 고생했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함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선물이 있어요. 선물?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주려고 몇 달 동안 찾아다녔어요. 영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잃어버린 반지요.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니? 고모가 판 금은방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산 사람을 찾아냈고 부탁해서 다시 샀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진짜 할머니 반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 같은 금은방에서 팔린 거니까 맞을 거예요. 영자는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반지. 아니, 도둑 맞았던 반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이제 다시 끼세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자는 반지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거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내가 도둑으로 오해받은 건 이 반지 때문이었잖아. 영자가 수진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져.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나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한테는 너희가 있잖아. 너희가 더 소중해. 수지는 반지를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민수도 눈물을 닦았고 도윤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영자도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행복하니? 수진이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너희가 자주 와주니까.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기다릴게.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도윤이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간 뒤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롭구나.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이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정숙아. 엄마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수진이도 이젠 다 이해해. 정숙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너도 편히 쉬어 정숙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영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3개월 후, 영자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윤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도윤아, 소원 빌어. 네, 할머니.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해.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진실을 찾아줘서야. 수진이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자, 모두 받으세요. 온 가족이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 수진, 민수, 도윤. 네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30년 만에 찍은 진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년 후. 영자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수지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정숙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고모, 우리 왔어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영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어. 30년 전에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두 여자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고모,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영자와 수지는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났습니다.